당신은 누군가와 너무나 깊은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고대 언어로 말을 건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보고타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의 눈을 처음 마주쳤을 때 마치 마음이 널 알아라고 속삭이는 듯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논리를 초월하는 공명만이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을 위해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만남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드물지만 강렬하며 일어날 때면 세상이 멈춘 듯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침묵은 편안하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깊은 연결이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광처럼 나타나 세상을 밝히고는 사라지면서 질문과 명료함, 그리고 때로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공허함을 남겨둡니다. 윤근 이러한 사람들이 실수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거울, 안내자 혹은 불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이 당신의 소울메이트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위장한 교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칼 융의 가장 매혹적인 개념인 동시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진동을 통해 두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데인의 공원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마치 두 영혼이 이미 길을 건너온 듯한 인식의 감정입니다. 윤근 이러한 연결이 무의식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삶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더 깊은 진실에 마음을 열었을 때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멕시코시티 여행 중 낯선 사람과의 가벼운 대화가 몇 시간 동안 깊은 교감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이 찾지도 않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당신의 영혼에 공명하는 만남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성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신성한 타이밍, 즉 당신의 에너지와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당신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마의 한 여성이 미술 워크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웃음과 꿈, 그리고 무중력의 침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근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유대감은 진짜였지만 반드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의심을 품지 않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모든 동시성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우리의 임무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삶에서 동시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강렬한 유대감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을까? 완벽한 답을 찾지 말고 그냥 관찰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용기를 준다면 어쩌면 당신이 묻어두었던 용기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각 만남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해보고 발견한 내용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깨어나고 있는 용감한 영혼들의 공동체에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영혼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변화 원리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생각입니다. 융은 우리의 관계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이며 아직 마주하지 않은 상처, 두려움, 욕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항상 같은 종류의 고통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 하지만 버림받음, 거부 또는 부족함이라는 같은 감정 말입니다. 융은 이것이 불운이 아니라 무의식이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과거의 관계들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번 당신은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멀어지거나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어린 시절에 생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처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고 그 선택을 강화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한 남성은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파트너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심에 대한 욕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느꼈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를 탓하는 대신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고 상담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관심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관계에 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더 진정한 관계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치유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노트를 꺼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관계에 대해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반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면 치유가 필요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쓴 글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융의 패턴 분석,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의 상처를 저주가 아닌 스승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끌어당기는 것을 치유할 때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연결고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울메이트는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은 어떤 연결은 너무나 강렬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연결은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들불처럼 나타나 존재감으로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때로는 나타난 것만큼 빠르게 사라져 당신에게 상처와 풀리지 않은 질문만 남깁니다. 융은 이러한 연결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고 진실로 인도하기 위해 고안된 깨달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달라하라의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당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지고 침묵은 따뜻하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사람은 떠나가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 융이라면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연결은 진짜였지만 그 목적은 지속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혹은 부족함에 안주하는 자신의 일부를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인연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칼 융은 이러한 일시적인 소울메이트들이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 당신의 가치를 잊었을 때, 혹은 틀에 박힌 삶에 갇혀 헤맬 때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성장이 항상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힘을 되찾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타의 한 여성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교감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그 관계가 자신에게 남긴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과 꿈을 좇을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고통에 매달리는 대신 그녀는 그 교훈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그 소울메이트의 목적을 이해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일시적인 연결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왔다 갔다 했지만 당신에게 흔적을 남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내 자신에 대해 보여줘서 고마워. 나를 일깨워줘서 고마워. 그런 다음 편지를 태우거나 모든 연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간직하세요. 융의 무의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고통을 내려놓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의식을 실천하고 댓글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공유해 주세요. 일시적인 연결을 존중할 때 당신은 영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진정한 사랑은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을 완전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공허함을 아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혼돈을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기르면 당신의 평화와 공명하는 관계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데이팅 앱에서 사랑을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결국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은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에게서 원하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관계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고양시켜주는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수년간의 불운한 관계 끝에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탐구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찾은 평화의 에너지에 공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사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온전함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온전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사랑을 준다 라고 쓰세요. 문장을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완성하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 이 사랑을 주는 기분이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융의 자아와 연결되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하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온전할 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키워주는 사랑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 바로 영원이라는 환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윤근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고통에 얽매는 문화적 환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기, 목적,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떤 사람은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 영혼의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랑키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누군가를 떠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갑자기 끝난 강렬한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연결은 실패가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한 계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은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은 감옥이 아니라 성장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여 더 이상 그 에너지와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나가고 의문만 남긴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칼 융은 모든 관계, 심지어 고통스러운 관계까지도 성장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당신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계절들을 거부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성은 끔찍한 이별 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그 관계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 즉 경계를 정하는 용기와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되새겨 보기로 했습니다. 고통에 매달리는 대신 그녀는 그 교훈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사랑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영원이라는 환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의식을 소개합니다. 끝난 3가지 연결 고리를 적어보세요. 각 연결 고리에 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세요. 빈칸에는 그들이 가르쳐 준 교훈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내 강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요.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와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모습을요. 융의 초연함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삶의 계절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보고 댓글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공유해 주세요. 영혼을 놓아줄 때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관계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 즉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들어 올려줄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지니고 있으며 되찾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빛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휴스턴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가 끊임없이 당신을 무시하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이 고통이 단순히 동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여기서 나의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라고 권합니다. 거울을 솔직하게 바라봄으로써 당신은 고통을 치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후안에 사는 한 남성은 파트너의 비난에 항상 상처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왜 그 말이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민함이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파트너와 싸우는 대신 그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난은 그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치유를 얻고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관계를 거울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을 자극할 때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어떤 상처나 강점을 드러내고 있을까? 예를 들어 누군가 통제하려 든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의 통제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투사 분석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모든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 치유에 필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 글이 공감되고
칼융의 지혜가 당신을 더욱 진정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칼융의 마지막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온전한 영혼의 만남입니다. 융은 가장 신성한 사랑은 부서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라 두 온전한 영혼이 만날 때, 즉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빛을 증폭시키기 위해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랑은 중독이나 의존이 아니라 공명, 평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두 사람 모두 충분하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몬테레이의 공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난도 열정으로 위장한 불안도 없습니다.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함만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온전함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혼돈이 아닌 불변으로 타오르는 불입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사로잡는 것은 강렬함인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평화인가요? 칼 융은 안정감이 없는 강렬함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반영하는 반면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평화는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해지기 위한 내면의 노력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고타의 한 여성이 수년간의 혼란스러운 관계 끝에 치유하기로 결심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공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심오했고 침묵은 편안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투쟁이 아니라 춤과 같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온전함을 성취하고 그녀의 진화를 존중하는 사랑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완전한 사랑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을 소개합니다. 매일 밤 5분 동안 오늘 나는 온전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라고 되새겨 보세요. 자신을 더 온전하게 느끼게 해준 행동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 꿈을 좇는 것,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을 구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랑 말입니다. 융의 자아와 연결되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함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주에 이 의식을 실천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온전할 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랑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동시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끌어당기는 것을 치유하는 것까지, 일시적인 관계를 존중하는 것부터 온전함을 기르는 것까지, 영원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부터 관계를 거울 삼아 활용하는 것까지 각 원칙은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가장 깊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영혼과 일치시킬 때 당신은 당신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증폭시키는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오늘이 당신의 깨어남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든,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의심했든, 칼 융은 모든 만남이 성장하고 치유되고 진정한 자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인간이 될 때, 우주는 당신의 진실과 공명하는 연결로 응답합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일치를 통해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더욱 깊은 감정적 진실을 발견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명쾌함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준비가 되었다면 곧 만나요.